히틀러도 감방에가 나와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히틀러가 딱 한 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리고 정당 대표가 되고 그게 나치스입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완전히 독일을 나치당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이재명은 히틀러보다 훨씬 더 사악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장악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지금 실망하고 좌절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당장에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절망, 분노는 오늘까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투표에 대선 승리에 전념할 수밖에 없다. 이게 거꾸로 생각을 하면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다른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용수철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내려갔다 올라가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 역사는 위로 올라가는 흥이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망이 있는데, 이 흥망성쇠를 계속 반복하면서 인류 역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내려간 만큼 여기서 용수철이 끊기지 않으면 내려간 만큼 더 강력하게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은 좌절할 때가 아니다. 그런데 선거는 이기는 것이 정의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파하고 좌파의 차이점이에요. 좌파는 무슨 수단을 써서 이기려고 합니다. 우파는 독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파가 현재까지보다 훨씬 강력하게 독해져야 된다. 우리만이라도 독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발톱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발톱을, 칼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사실은 사랑제일교회에서 자유마을 집행위원장, 실행위원장들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모 인사가 그런 얘기를 해서 강력하게 헌재와 선관위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거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가 기정사실화 돼 있는 상황에서 내일 복귀를 하면 선관위부터 때려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목요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요. 이런 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듣더라도 사실은 다른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절대로 우리의 흐름을 저들에게 아니면 다른 일반인들에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꾸로 지금 주변의 현수막을 보면 우리가 헌법을 지켜냈습니다, 요 따위로 이놈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가 그게 얘기가 아니고, 내 말은 따블당이 그런 현수막을 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 아, 이 자들이 헌법을 지켜냈다, 지금 기고만장해 있는 요런 상태를 우리가 거꾸로 이용해야 된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겉으로 드러낼 때는 질 수도 있다, 이거 참 어렵겠네, 하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이 선거에서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 패배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다 그쪽에 줄을 섭니다. 이게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질 수도 있겠대 하고 무조건 진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긴다 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이길 수 있다고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헌재의 이 황당한 판결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 승리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지금 패했지만, 헌재에서 우리는 졌지만, 우리는 대한민국과 반국가 세력의 싸움에서는,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나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우리는 이겼습니다 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늘 광화문에서도 단 한 번도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는,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그것들을 자꾸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 사실은 긍정적인 효과는 힘 쫙 빠져있는 좌절의 상태에서 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저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마도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피눈물은 속에 감추고 우리가 이제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제 저녁부터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면서 대선 어떻게 응할 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후보는 뭐 당연히 아마 한동훈 저 자식은 저놈의 개새끼입니다. 내가 오늘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한동훈, 그리고 헌재 8적 대대손손 하늘이 자손을 멸할 것이다. 천멸자손. 아멘. 그 인간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지만은 그 저주의 힘은 안에 감추고 밖으로는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는 오로지 그냥 칼은 속에 숨기고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들은 뭐 절대 나쁜 거는 아니죠. 아까 얘기한 대로 박근혜 대통령 4%에서도 우파가 몇 프로가 된 겁니까? 그러면 유승민까지 포함하면 과반수를 넘었어요. 지난 19대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할 때는 0.7%로 이겼다 하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에서 윤 대통령한테 당선 직후에 진짜 어렵게 이겼다 이렇게 하니까 국정원의 보고는 250만 표를 도둑 맞았습니다.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지금 우파 시민들은 너무나 충격에 좌절하고 분노하고 힘없이 늘었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아마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이제 결속이 될 것이다. 다행히 지난번에 세이브 코리안지 하여튼 이상한 인간들이 그랬지만 뭐 분노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대로 역할을 했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젯밤에 소년보가 2만 명 집회, 국회의사당 앞에 집회를 신고했다가 이거를 취소하고 안 한다고 하는 거를 뉴스를 봤습니다. 그 뉴스를 보는 순간에 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광화문으로 모일 수는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제 맥이 빠져가지고 안 오겠지만 그래도 나는 생각할 때 지방에서 올라가는 우리같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줄어들어도 가까운 쪽에서는 많이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때 우리 제가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정교모에서도 어제 밤에 여러 사람들이 전화가 왔어요. 여태까지 광화문에 잘 안 오던 사람도 오늘은 광화문에 나가겠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너무 낙담할 때는 아니고 그 다음에 분노로해서 우리 분노는 힘이지만 분노에 따라서 우리 몸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긍정적인 여러 가지의 신호들이 있습니다만은 전 개인적으로 아까 드린 말씀처럼 사실은 교만이 우리를 좌절케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잠언 말씀처럼 교만이 멸망의 선본이라면 겸손함이 그 높임 뭐죠? 그 뒤에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잠언 12. 의멸류관 말고 다른 뭐 길잡이니라 이런 데 있는. 가수 사고 이름이 뭐죠? 예, 높임. 저 윤혜선 내나 그렇죠. 내나 이분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나중에 우리 우파 전체가 나중에 무가고 우리가 너무 바깥사고랑 안일하고 우리가 마치고 오늘 간식이 많으니까 올 때 타가지고 그 그때 배고프잖아. 그때 먹읍시다 무가고 그게 좋겠어. 윤혜선 억수로 애국자다. 매주 지금 뭐 몇 달째 계속 배우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만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집에서 쓰나? 일을 그르친 것이 아니다. 집에서 만들었다는 하루 종일 산에서 주워와 도토리 주워가지고 아침에 그래 보약이다 보약. 이러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다고 잠을 못 주무셨을 텐데 일단 먼저 한숨 주무십시오. 주무시고 조금 지난 다음에 피곤이 조금 풀리면은 제가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감사합니다.